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SEC 관련돼 가지고도 소송 관련된 언급이 있을까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예상했던 대로 코리 게리슨이라는 예전에 포멀 그러니까 SEC 카운슬이셨어요.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빠르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언급한 걸 보면은 SEC가 actually accomplish 뭘 accomplish 하냐 뭘 이제 달성할 수 있냐라는 거에서 서제스션을 몇 개 하셨어요. 한 10개 정도 하셨고 그 내용 또한 제가 정리한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에 이제 SEC에서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라는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이어 그때 이제 계속 이제 때리고 막 소송하고 했던 그런 악행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SEC should consider withdrawing. 그러니까 철회하라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이제 법적 이제 소송 같은 거 그거는 뭐겠어요. 이제 계속 소송 얘기가 뉴스 보면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소송 철회될 거다. 전에도 제가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송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가 지금은 여기가 어딥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께서 정책 결정권자 국회의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좀 찾아봤어요. 코리 게리슨 좀 생각보다 되게 젊더라고요. 지금 워싱턴 DC에 계시고 블록체인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인플루언서더라고요. 보니까 코인데스크에서 하는 뭐 스테이트 오브 블록체인이었나요? 디지털 애셋 해가지고 디지털 애셋 관련된 이제 코인데스크에서 퍼블릭 policy 관련된 그 policy가 어떻게 변하는지에서 작년도에도 세션에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프로필을 조금 갖다 봤더니 현재는 뭐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지만 전에 SEC에서 약 9년, 8년 좀 넘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인턴도 있어요. 인턴 포함하면은 약 9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카운슬러로 얘기했고 스페셜 카운슬러도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 같은 거를 내셨겠죠. 그런데 2022년에 이제 그만두셨고요. 2022년서부터는 이제 여기 파트너로 이제 스텝4라는 곳에 법무법인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어제 날짜였는데요. 벌써 어제가 됐네요. 테스트모니얼. 그러니까 이거는 청문회에서 이제 부른 거예요. 제10 119 때 이제 컨그레스니까 의회하고 그다음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SEC에서는 왜냐하면 9년간 SEC 경험이 있으시고 특히 디지털 애셋, 가상 자산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내가 많은 세월 동안 especially my practice and focus advising 또 클라이언트에게 뭐 3년 동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석하고 이슈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관련된 거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본 결과 내가 이런 조금 이따가 나오겠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언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서론에는 디지털 자산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119대 의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 개혁의 기회가 가지고 있음을 부각을 하면서 기존 행정부, 이거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SEC와 CFTC의 단속 중심, 그러니까 막 고소 때리고 소송하고 규제를 강력하게 한 것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경제력을 저하시키게 됐다. 이거를 초래했다. 뭐 한국도 사실 예전에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하면서 막 내려간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규제들이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명확한 규제와 시장 환경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프로크립토라고 하죠. 프로크립토 팔러시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트럼프가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제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하겠다고 명실상부하게 공언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EC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에 이제 하나의 일환으로 SEC에서 암호화폐
이후에 이제 TF가 출범을 했고 이제 위에다가 여기 이제 지시를 했죠. 그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이다. 그리고 우리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였죠. 하회 테스트. 디지털 자산 증권 여부 명확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님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명확히 해야 한다. 요거는 당연히 XRP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클리어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SEC가 자의적으로 규제를 적용했던 기존 접근법 을 폐기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크립토 자산 증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법원에서도 비판한 것처럼 SEC가 게리 겐슬러를 앞세워서 무리한 법적 해석이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여기 코인 바이낸스도 얘기했고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바이낸스도 얘기했고 크로켄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딱 리플이 이렇게 리플 좀 이 사람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클라이언트가 아니었나 봐요. 무튼 리플이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간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SEC 소송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혹시라도 있을까봐 원문 이게 한 8페이지 되더라고요.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지만 무튼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가 불필요한 법적 조치를 한 것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SEC가 그동안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크라켄 등의 무등록 증권 거래소로 간주하면서 소송을 철회해야 된다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승소한 것도 얘기를 하면서 이것 봐라 SEC가 잘못한 게 이렇게 있지 않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투자 계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고 기존 소송을 유지하기보다 명확한 규제, 프로 크립토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규제 방안 수립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거래 규제 개혁에서는 토큰 발행 절차 개선 및 등록 경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미국 규제하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미국 시장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문 한경에서 나왔나요? 관련돼서 국회의원들 얘기하는데 이미 끝났다고 보기도 하지만 또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무튼 레귤레이션 A 및 이제 크라우드 펀딩 규정을 개정해서 토큰 발행의 합법적 경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점점 더 이제 프로 크립토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법이 없어서 규제가 없어서 했다가 잘 된 것도 있고 다시 규제가 들어와서 못한 것도 있는데 이제는 좀 명확한 얼개를 만들자, 인플라를 구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디지털 자산 보유 및 관련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브로커 딜러나 투자 자문사 등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합법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이건 또 디뱅킹 문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우리나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것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은행이 기피해가지고 거래를 못한다라는 것서부터 여러 가지 규제와 여태까지 불합리적인 것들을 없앨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합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든 건 이거였죠. SEC의 과거, 그러니까 전 위원장 게리 겐슬러 시대에 규제가 이제는 철회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제한, 그러니까 고객 자산 보호 규정 개정안을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XRP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이제 화폐죠.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이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바로 정책 결정권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니네들 뭘 해야 되냐. 여기서 저도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굉장히 헷갈렸던 게 SEC와 CFTC가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도대체 어디가 관련이 있는 건가. 물론 가상화폐 자체가,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는 좀 어디에 분명히 이제 귀속된다고 해야 되나요? 처리를 어디에다 해야 될지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SEC와 CFTC의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이 혼란스럽다. 의회에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마련
또한 어필을 합니다. SEC와 CFTC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에서 사실 저는 CFTC에서 맞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SEC는 여태까지 규제를 강하게,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근데 CFTC는 여태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글로벌 크로스 보더 뭐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한다고 이제 캐롤라 팜이 얘기한 걸 근거로 한다면은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킬 거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있고요. 그 맞춤형 공시 기준도 수립해야 되고 중개 기관의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및 리스크 관계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성도 얘기합니다. 1대1 준비금 요건이라든지 고객 보호 조치, 감독 체계 마련, 스테이블 코인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명확한 법적 정의 또한 어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timing is right.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 의회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제 행정부에서는 같이 work together 같이 일해서 지금 중요한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 접근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회는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되며 규제의 명확성을 통해 사실 이게 중요하죠.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다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미국이 이렇게 하면은 한국, 일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에서 여태까지 주저했던 뭐 법안들도 사례로 해가지고 따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결론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기반해서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SEC 리플 관련해서 리걸 모션이 raise approve with 그러니까 철회하는 거를 좀 원한다. 뭐 60일 뭐 얘기하면서 주요 내용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슈가 되는 거는 SEC 법적 지연으로 폴 애킨스가 이제 정식 SEC 위원장이 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나오고 가상자산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전문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법적 진행에서 조금 업데이트를 들으면은 구도 변론 연기 요청을 했고 2월 20일에서 4월 11일 이건 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리플 항소 답변 기한이 4월 16일이라는 거에서 법적 판결 방향이 향후 XRP 가격하고 ETF 승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고요. 요 내부 논의에서를 보면은 SEC가 애킨스 임명 후 법적 조치를 조정할 가능성, 일부 변호사들은 조기 소송 철회를 예상한다. 저도 지금은 조기 소송 철회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들도 나와요. 바이낸스 소송 60일 중단하면서 국내 언론에서도 리플 소송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얘기를 하고 합의뿐만 아니라 지금은 철회 가능성 제기가 이제 나오겠죠. 조만간.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드랍해야 된다.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실지 몰라도 우리 저름이가 한번 얘기를 했죠. 언제 소송 끝날 것이냐 닭이냐 치킨이냐라고 했을 때 ETF 출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론이 나올 거야 라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2월 10일 날 공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보면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텔레그램방 가입하시려면은 구글 폼을 통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댓글을 보시면은 구글 폼 링크가 있고요. 거기에서 연락처 반드시 남겨주셔야 됩니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과 마찬가지로 이슈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객관적으로 보내드리고 Q&A 있으면 거기에 답변도 드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전략적 투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고 수익도 좀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창에 있는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들어오셔가지고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규제 완화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119대 의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청문회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SEC의 과거 강경한 규제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사실 뭐 민주당에서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조 바이든 지우는 그런 작업들을 트럼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한테 호재는 리플이 포함된 여러 암호화폐 관련 SEC 소송 취소 또는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는 점점 정책 결정권자들을 포함해서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들에게도 메시지가 나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이제 SEC가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기존 입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XRP의 증권 여부를 재검토가 가능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님을 명확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청문회에 따르면은 SEC 입장 변화가 높아지면서 XRP 증권 여부 논란이 종결된 가능성까지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리플 소송 철회가 이제는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왜냐하면 스테이크홀더들까지 들었으니까 좀 더 빠르게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무리한 소송 철회 검토를 시작하게 되면은 XRP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XRP가 드디어 제도권 금융 채택 확대 및 가격 상승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SEC가 규제 태도가 완화되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XRP 매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